질의 내용 -07. 외향기,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향기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대화와 외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생각을 말하면서 정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거나 대화의 기회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성 완화 vs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외향기,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누르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3초의 침묵 연습하기. 훈련 방법: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 바로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3초 동안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이 짧은 시간은 내향적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발언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효과: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상대방에게 대화 공간을 할애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질문 후 듣기 모드 전환.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는 자신의 다음 말이 아닌 상대방의 답변에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등 경청의 비언어적 신호를 보냅니다. 효과: 질문만 하고 답변을 끊거나 답변 중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여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방형 질문과 침묵 활용. 훈련 방법: 네자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 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느꼈나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후에는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립니다.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침묵을 견디는 훈련을 통해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셀프 체크. 훈련 방법: 대화 중 문단 하나 정도를 이야기한 후 스스로 별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별표라고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언 기회를 넘길 타이밍을 찾습니다. 효과: 자신의 발화량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상대방의 감정 먼저 확인하기. 훈련 방법: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속상했겠어요. 와 같이 감정을 먼저 공감하는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효과: 내향적 또는 감정적 인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이후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집니다. 한 템포 쉬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즉시 말하기 전에 한 템포, 숨 한 번 쉬는 정도, 쉬는 연습을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합니다. 효과: 즉흥적인 발화를 줄이고
좀 더 신중하게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러링 기법 활용, 상대방의 대화 방식 따라하기. 훈련 방법, 대화 중 상대방의 말 속도, 목소리 톤, 대화량 등을 의식적으로 맞춰봅니다. 상대방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도 템포를 늦춥니다. 효과,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늘 내가 들은 것 기록하기. 훈련 방법,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대화했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떠올리며 별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들었는가? 별표를 간단히 기록해봅니다. 내가 말한 내용보다는 들은 내용에 초점. 효과, 경청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유보 연습. 훈련 방법, 대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 즉시 결정하기보다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정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와 같이 여유를 두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효과, 특히 인식, P, 유형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답답함을 줄이고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훈련 방법, 신뢰하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이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대화 상황을 재현하고 자신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방은 내향적인 사람의 역할을 맡아 피드백을 줍니다. 효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대화 스킬을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외향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더 배려심 있고 포용적인 대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내용 -09. 감각 제스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S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각, 제스,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성이 강한 사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에 집중하며 현재와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관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세부적인 이야기에 매몰되거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성 완화 vs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각성이 강한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이 추상적 아이디어나 미래 가능성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감각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감각, 제스,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감각성을 가진 사람이 직관적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누르기보다는 대화의 초점을 넓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포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질문 연습. 훈련 방법. 상대방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라고 묻기 전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와 같이 큰 그림이나 함의를 묻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단순히 구체적인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미를 탐색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미래 시나리오 상상하기 훈련. 훈련 방법.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와 같이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효과, 현재의 사실과 경험을 넘어선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유 비유적 표현에 귀 기울이기 연습. 훈련 방법. 상대방이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기보다 이건 이런 상황을 비유하는 거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효과, 직관적인 사람의 언어 방식을 이해하고 추상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질문 자제하기. 훈련 방법, 상대방이 큰 그림이나 여러 아이디어를 나열할 때 바로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라고 끊기보다 먼저 충분히 경청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핵심을 요약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효과, 직관적인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대화를 성급하게 끊지 않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양한 관점 수용 훈련. 훈련 방법.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사실에 기반한 해결책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N형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다른 관점을 의도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효과, 유연한 사고를 촉진하고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릅니다. 추상적인 개념 설명 요청 연습. 훈련 방법. 상대방이 사용하는 추상적인 용어나 복잡한 개념이 있을 때 죄송하지만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그 개념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효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측과 가능성 이야기하기 시도. 훈련 방법, 자신의 경험이나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경험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는지과 같이 미래 지향적인 예측을 덧붙여 이야기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직관적인 사람과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큰 그림 먼저 듣기 습관화. 훈련 방법, 정보나 지시를 받을 때 세부 사항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이나 목표를 묻습니다. 이 작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효과,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파악하면 직관적인 사람의 설명 방식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형 다양화 훈련. 훈련 방법,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와 같은 사실 확인 질문 외에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와 같이 감정이나 의미를 묻는 질문도 연습합니다. 효과,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독서 또는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한 사고 확장. 훈련 방법, 평소 접하지 않던 철학, 미래학, 이론과학, 예술 등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접해봅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보다 그 안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훈련을 합니다. 효과, 추상적인 사고방식에 노출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감각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추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감각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고 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 -12. 사고, T,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T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T, 특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고성이 강한 사람은 논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며 문제 해결과 효율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차갑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적 지지보다는 논리적 해결책만을 강조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성 관화 대신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성이 강한 분들은 감정, 적인 사람들이 관계의 조화, 개인적인 가치, 그리고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논리적인 장점을 유지하되 상대방의 감정적 필요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성이 강한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사고, T가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사고성을 가진 분들이 감정, 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사고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공감과 관계 지향적인 대화 방식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감정 읽어주기 연습. 훈련 방법.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힘들었겠네요. 속상했겠어요. 저런. 그랬구나. 이와 같이 상대방이 느낄 법한 감정을 먼저 언급하며 공감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이해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후에 문제 해결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질문 유보. 훈련 방법.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자제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효과. 상대방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을 제공하고 성급하게 대화를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라고 생각한다 대신 나는 라고 느낀다 사용 연습. 훈련 방법.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평소에 나는 라고 생각한다. 아이싱 대신 나는 라고 느낀다. 아이필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2. 제 생각에는 비효율적이에요. 대신 저는 이 방식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효과. 자신의 내면적인 반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고 감정적인 상대방이 더 공감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논리적 분석 잠시 보류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논리적 분석과 판단을 의식적으로 잠시 보류합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말과 비언어적인 신호에만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감정적 맥락을 더 잘 파악하고 경청의 질을 높입니다. 관계 지향적 표현 사용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을 신뢰해요. 과 가치관계나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효과. 대화의 따뜻함과 협력의 분위기를 더하고 감정, 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언어적 공감 표현 강화. 훈련 방법. 대화 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등
비언어적인 공감 신호를 의식적으로 더 자주 사용합니다. 효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적 지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칭찬 및 감사 표현 시 사람의 초점 맞추기.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표현할 때 성과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 헌신 또는 인품 자체를 언급하는 연습을 합니다. 당신의 꼼꼼함 덕분에 오류를 잡을 수 있었어요. 대신 당신의 꼼꼼함과 책임감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럼 말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기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여 감정, 제프, 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건드립니다. 개인적인 가치 질문하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의 결정이나 의견에 대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묻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효과, 상대방의 내면적인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감정, 제프, 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드백 시 긍정적 측면 먼저 언급.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줄 때 개선점이나 논리적인 문제점보다 상대방이 잘한 점이나 긍정적인 노력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와 같이 말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감정적인 방어 태세를 낮추고 피드백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훈련 방법, 신뢰하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이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감정적인 대화 상황을 재현하고 자신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방은 감정, 제프, 적인 사람의 역할을 맡아 피드백을 줍니다. 효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대화 스킬을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사고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사고성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따뜻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 -14. 판단, 제2.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제2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 제2, 특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판단성이 강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명확한 결론과 정리를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인식,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융통성이 없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성 관화 대신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단성이 강한 분들은 인식, 적인 사람들이 유연성, 즉흥성,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 탐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계획적인 성향을 유지하되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여유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판단성이 강한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판단, 제2.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판단성을 가진 분들이 인식, 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계획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과 개방성을 대화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결론 유보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어떤 결정이나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즉시 이걸로 하자 라고 말하기보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또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정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와 같이 여유를 두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효과, 인식, 유형의 사람이 충분히 탐색하고 고려할 시간을 제공하여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열린 질문과 선택권 주기 훈련. 훈련 방법, 언제까지 할 거야? 와 같은 닫힌 질문 대신 언제쯤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 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을 주는 개방형 질문을 던집니다. 효과,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합니다. 즉흥성 수용 연습. 훈련 방법,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거부하기보다 재밌겠네. 한번 고려해볼게 또는 갑작스럽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 와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려 노력합니다. 효과, 유연하고 즉흥적인 P형의 특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과정의 중요성 인정하기 훈련. 훈련 방법, 대화 중 상대방이 과정이나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 때 바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끊기보다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거나 느꼈는지 궁금하네 와 같이 과정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효과, P형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유연한 계획 제안 연습. 훈련 방법, 계획을 제안할 때 이대로 해야 해. 대신 이 계획은 제안일 뿐이야.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또는 이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도 괜찮아. 와 같이 유연성을 포함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효과,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고 계획에 대한 참여도를 높입니다. 충분한 정보 탐색 시간 제공. 훈련 방법,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거나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싶어 할 때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와 같이 상대방의 탐색 과정을 지지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감 기한 논의하기 훈련. 훈련 방법, 어떤 일의 마감 기한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는 게 좋을지 함께 논의해볼까?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마감 기한은 언제쯤이야?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조율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표현. 훈련 방법,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흥미로운 생각이네. 어떤 점이 가장 기대돼? 그 아이디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와 같이 즉각적인 판단보다 호기심을 표현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고 창의적인 대화를 촉진합니다. 결정의 되보다 무엇에 집중 연습. 초반에 훈련 방법,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왜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묻기보다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 결정을 내렸어? 와 같이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나 고려 사항을 먼저 묻습니다. 효과, 상대방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불필요한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놀이와 여유 즐기기 훈련. 훈련 방법, 일상생활에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떠오른 장소로 산책을 가거나 계획 없이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색해 봅니다. 효과, 유연하고 즉흥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 대화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판단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판단성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